아, 100, 130페이지 보죠. 자, 읽읍시다. 불고우발이 여행의 유마일 문질 우발이 백불원 세존 불가밈의 피문질 소이자하 응념 석자 유 비구 범유행 이위치 불감문불 내문아원 유우발이 아등 법률 성이위치 불감문불 원해 의해 등면사구 아적이 기여법 해설. 이제 우발이 존자는 지계제일이라고 소문이 나 있죠. 부처제자 중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발이 존자 차례예요. 세존께서 내가 가서 병문안을 하고 오라 그러니까 우발이 존자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도 못 가겠습니다 그거예요. 소이자 왜? 저도 생각해보니 옛날에 두 비구가 있었는데 계율을 파괴했어. 두 비구가 계율을 파괴한 두 비구가 계율을 파괴하고 아주 속으로 부끄러워하면서 차마 불감문불 감히 부처님에게는 이제 묻지를 못하고 이제 우발이 자신에게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비구의 질문이에요. 오 우발이 존자여 아등 법률 우리는 계율을 범했습니다. 성이위치 그래서 참으로 부끄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감문불 감히 부처님께는 묻지를 못했으니 원에 의해 등면상고 원컨대 우리의 의심과 후회스러운 것을 전부 풀어주어서 우리의 이 허물 좀 어떻게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발이 존자가 아주 위기 나는 즉시에 그 두 비구를 위해서 여법하게 자기가 아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설명을 했는가 한번 보죠. 시유마일 레이아원 유우발이 무중증차이 비구죄 당직제멸 물료기심 소이자하 피죄성 부재내 부재외 부재중간 여불 소설 심구고 중생구 심정고 중생정 심역 부재내 부재외 부재중간 여기 시면 제구여견 제법여견 불출어여. 이제 이 비구 계율을 범한 비구들에게 이제 그 어떤 잘못을 했고 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냐고 이제 이 우발이 존자가 설명을 쭉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유마일 거사가 딱 우발이 존자 옆에 와가지고 말하기를 오 우발이 존자요. 무중중 더욱 가중시키지 마라 말이야. 이 비구들의 그 죄를 더욱 크게 만들지 마시오 이 말이요. 그리고 뭐 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잘 해줬는데 무슨 죄를 더 크게 하냐고 이제 속으로 의심했겠죠. 크게 하지 마라. 당직제멸 물료기시 마라.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죄를 없애버리지. 이게 설명을 자질구리 해가지고 비구로 하여금 더 머리 아프게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소유자와 피죄성 무죄내 무죄외 부재중간 그랬네요. 죄의 본질이란 것은 뭐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고 중간에 있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 우리 천수계인가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재무 그런 얘기 있죠. 죄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건지 다시 말해서 마음 안에 있는 건지 우리 몸 밖에 마음 밖에 있는 건지 아니면 밖과 몸 어디 중간에 있는 건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뭔가 죄스러운 일을 했어요. 죄스러운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내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마음도 움직이고. 아니, 그거는 이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마음이니까, 그 생각하는 거 마음이니까.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응?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얘기예요. 마음은 눈으로 보고 느끼는 데서 오는 거 아닐까요? 마음이란 외부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내부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갑시다. 우주 지구 역사에서 최초의 이제 박테리아가 생명체가 지금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난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지만은 몇 가지 요소가 합해져 가지고 꿈틀거리는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체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들어져 가지고 꿈틀거려요. 그러면은 꿈틀거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놈 생명체 입장에서는 생명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계속 살아가야 돼. 자기도 모르게 그 본능적으로 꿈틀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제의 본능이 있어. 또 자기가 똑같은 그런 생명체 만들려는 그런 복제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식 낳아가지고 기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때부터 온 거예요, 이게 본능이. 응? 그래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기도 하잖아요. 희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똑같이, 그게 다른 얘기로 하면은 나의 또 다른 나를 계속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 본능이 있는 거예요, 생명에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은 생명에는 두 가지 본능. 하나는 살고자 하는 본능. 응? 하나는 번식에 대한 본능. 딱 두 가지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꿈틀꿈틀 할 때, 꿈틀꿈틀 하려면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많이 움직여야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돼? 본능적으로. 아니, 지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지. 그냥 뭐, 근데 그 움직이는 목적이 뭐예요? 번식과 자기 보존. 자, 번식과 자기 보존인데, 자, 번식은 이제 복제하면 되고, 복제하기 전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움직여야 돼. 아니, 불행을 피해. 자, 이제 어떤 조그만 박테리아가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바닷속에 있다가 하면 막 이렇게 뭐 꿈틀거려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놈이 다니겠냐고 말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지 않을까요? 그렇지, 먹고 살기 위해서. 저게 먹을 게 있으면 그리 가야 되잖아. 어? 그 지금 생각하면, 지금 먹을 게 있는지 어떻게 알지? 신기하죠. 신기할 것 같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애들은 이미 다 그런 원리들을 다 이용하고 있었어요. 저게 내가 먹을 거라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위험하면 도망쳐야 되잖아요. 위험 감지해야 돼. 그럼 빨리 도망쳐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 내게 이로면 그쪽으로 가서 헤엄쳐가고, 내게 불리하면 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는데 이제 나중에 박테리아만 생긴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별별 박테리아 서로 생존 경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몸집을 불리기 시작한 거 그때부터 더 빠르고 힘센 놈이 살아남잖아요. 응? 그래서 점점 몸집을 키운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래서 이렇게 큰 거예요. 힘이 세고 그 다음에 빠르고 강해야 안 잡혀먹고 내가 잡아먹잖아요. 자, 그때부터 이렇게 쭉 오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움직이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움직임에 어떤 자기들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애들은 뭔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뭔가 있으니까 아니까 그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작은 미생물인 박테리아도 뭔가 알고 꿈틀거렸어, 최초에. 그러면 그것이 계속 우리 몸이 이렇게 진화해 오면서 아는 그 작용도 진화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몸이 복잡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아는 그 인지 능력도 계속 복잡하게 변해왔으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짐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변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걸 아무리 꺼내보려고 해도 꺼내지겠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수십억 년 전부터 이렇게 쭉 줄을 이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느 날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마음을 보자 이러면 그게 되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마음은 내 혼자 생긴 것도 아니고 주변을 항상 탐지해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주변에 의해서 마음이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신체의 상태에 따라서도 마음이 영향을 받아.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에 살았던 경험들, 지식, 기억들 이것에 의해서도 내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가령 한 60년 살았으면 60년 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DNA 말고 우리가 산 이후부터 우리가 축적해온 그런 자기들의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지금 축적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한 생각 내려면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기가 축적해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은 미안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축적된 그런 모든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딱 생기기 시작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말다툼을 했어. 과거에. 그 사람 기분 나빠. 그러면 우리 새겨졌을 거 아니야. 우리 어딘가에 몸에. 그래가지고 저놈만 만나면 내가 좀 피하자. 이런 생각이 딱 있었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딱 나타났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피하자. 피하자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벌써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놈은 어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의 그 자치를 통해서 거기서 축적된 그 모든 것을 발판을 해가지고 생겨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쌓인 빙산에 보이지 않는 그 많은 경험들이 항상 나를 붙들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경전을 읽고 마음을 확 바뀌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도 내 신체가 뭐 건강할 때하고 신체가 약할 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마음이 또 확 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 마음은 우리 신체 상태와 감정 상태에 거의 99%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연구가 돼. 외부 경계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물론 그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지금 혼자 있을 때 마음하고 여럿이 있을 때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혼자 있을 때 마음대로 하는데 여럿이 있을 때 못해. 왜? 이 의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나 개들은 무리지어 살지 않으니까 지 하고 싶은데 해버리는 거야. 그때. 근데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거의가 우리가 하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 마음이 없어. 타인을 비교하고 헤아린 마음 속에서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절대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패단이 뭐냐면은 비교하는 마음이지. 남이 명품 가방 들고 있으면은 나도 하고 싶어. 응? 왜? 당연히 비교되니까. 응? 여러분 외로운 섬에서 혼자 산다면은 아무 비교할 게 없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을 텐데 여러 중에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뭐 한다더라 하면은 나하고 비교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타인과 비교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는 걸 타인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갖고 싶은 거예요. 응? 여기에 우리는 빠져 있어. 그러자면 우리 사회생활 하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거기에 이미 다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학자들은 이게
DNA까지 이미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성이. 여러분 생각해요. 밖에, 지금 여기 오실 때만 해도 그냥 나왔어요? 뭔 생각했겠어요? 서해남부터 시작해서 그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수현장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을 고구마 삶은데 이거 맛있어 할까 말까, 얼마나, 생각했겠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본인 생각이라고 하지만 본인 생각이 아니야. 주변에 의한 생각인 거야, 그게 사회성 속의 생각이라고 해요. 그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근데 빠져나간다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사는 거야. 그럼 이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사는가, 이 문제, 그 지방방송 좀 끄시고, 지방방송 좀 끄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와 조화롭게 사는가, 이 문제가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집단 착각이라든지 집단 오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몇 번 강조하지만은 진리나 참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식이 잘한 것 같은 거야. 다 그렇게 돼 있어. 그거 내 편.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와서 내 편 들어주면 좋은 거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상대방이 지금 옳은 소리 해도 내 편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건 왜냐하면 어떤 원리냐면은 우리 먹고 사는데 원리가 다 이 DNA에 박혀 있는 거야. 사는 것이. 진리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찾으니 무슨 요러려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살려고 사는 게 사실 생존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험을 느끼면은 질리고 저인 거 팽개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응? 그거 상관없어, 그런 거. 나 살면 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오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짐작할 때 자기 식대로 평가하는 거야, 자기 식대로. 응? 우리 신도님들도 가끔 보면은 스님은 뭘 안 좋아하신다더라 이렇게 생각해. 나는 엄청 그걸 좋아하는데도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건 하나 예지만은 모든 우리 인간사가 전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 사회 속에서 마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기분이 나빠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나? 괜찮습니다 이러지.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속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야. 내 앞에서 괜찮다고 했다. 그렇게만 믿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폭발하면은 네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다 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응? 왜 너 이렇게 생각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이런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그걸 이겨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DNA에 이미 박혀있는 생각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들,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개념 없이 살라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역지사지. 내가 저런 때 저런 일을 당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을 의식적으로 예를 쓰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냥 확 우리도 모르게 빨려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은 모두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문제는 거기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가지고 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의 얘기는 더 안 들어. 그러니까 더 굳어지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그럼 뭐겠어요? 이걸 좀 바로잡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먼저 잘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
아까 뭐 나은 마음을 알고자 한다고 했는데 사실 나은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누구도 몰라. 그러면은 자기 마음이 일어난 그 기저들, 그런 과정, 원리들을 자기 스스로 잘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지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저럴 수도 있었겠다. 이 정도 선에서. 그 다음에 이 사람 서로 어떻게 이렇게 배려를 잘 하고 늘 그런 것을 의식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그런 함정에 함부로 빠져들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한순간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 짐승적인 어떤 본능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실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저쪽 쳐다보면은, 뭐 쳐다본 거 하다가 두 사람, 세 사람이 쳐다보면, 진짜 뭐가 있나 하고 자기도 쳐다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응? 이 집단 본능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녀 사냥하듯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무더기 저놈 나쁜 놈이라고 하면 옆에 사람 듣고, 저놈 나쁜 놈이네. 같이, 쟤도 모르면서 그냥. 그러다가 집단적으로 그렇게 되면 뭐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집단을 이루면서 살면은 아주 유용한 부분, 생존에 유리한 부분도 많지만은 그만큼 폐단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편견, 자기 집착, 아집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아집을 버리고 나를 내려놓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나를 내려놓은지를 모르고 있어 아직. 그냥 거기에 푹 젖어 있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 놓고는 나는 제대로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는 거지. 남이 얘기해 좀 듣지도 않고. 이게 참, 그렇지, 답답할 노릇이. 약이 없어, 약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철저히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남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 남을 의식하면은 사실은 행복하지 못해. 전부 표준화가 돼가지고 집단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일률적으로. 저 사람이 뭐 들고 있고, 저기서 저런 음식을 먹고 저런 집에서 사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남하고 비교하면. 그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사람마다 신체 구조가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개별성이 사라지고 집단화가 돼가지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요즘 뭐 그 SNS에서 뭐 저거 눌러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요 누르라는 게 거기에 지금 나오는 거에 전부 그런 병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러주냐에 따라서 기분이 올라가고 처지고 이러잖아요. 그거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좋은 모습, 좋은 사진 올려가지고 좋아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해지겠냐 이 말이지. 아니다. 서로 죽이는 거야. 그냥 제로성 게임이 되는 거예요. 너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할 거예요. 서로 위인이 아니고. 이런 이 잘못된 병폐가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각하자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이란 게 이와 같이 나 혼자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 과거의 나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철저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령 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나쁘다 얘기할 때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긍정하는 거에 돼버리는 거야. 응? 그러면
그 나쁘다고 얘기한 사람이 너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 맞단 소리 아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집단적으로 전부 형성돼 가면 이제 진짜 맞는 소리가 돼버리는 게 그게. 응?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이 언어로서 서로 이제 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상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언어 단어 선택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감정 이런 게 전부 들어가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걸 그대로 100% 전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하냐면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완전히 또 한 번 각색해서 또 전하는 거야. 이게 한 번 건너가도 완전히 틀린 소리인데 2번, 3번 건너가면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놈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아이고 저놈 자식 그러면은 이게 어떤 소리예요? 좋다는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저는 자식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자식 저놈 자식 그러면 좋다는 소리죠. 찡그리면서 놈 자식 이러면 기분 나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전혀 설명 안 하고 저놈 자식이라고 했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 그 다음 사람 그놈 죽일 놈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달해 준 사람이 뭐 거짓말 약간 붙여가지고 어쨌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또 그냥 거기서 살짝 반주를 맞추면서 그래? 이러면 이제 이게 더 증폭되는 거지. 우리 삶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조금 잘못 차리면은 우리는 전부 이런 수렁으로 휩쓸려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정신 차리자는 거고, 아까 좌편이 조고각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그래서 자기 전이나 일어나기 전에 별, 은하수, 빅뱅 항상 생각하면서요. 이 하루라도 안 잊어보려고 우리 선조들을, 내가 뼈대를 그 엄청난 그 명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어쨌더라, 이런 것은 쓸데없는 짓거리 사실은. 그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거 끝이 없는 짓이니까 저 멀리 말 없는 별을 쳐다보고 할아버지, 우리 빅뱅을 쳐다보고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감사함이요. 맞습니다. 아까 다리 때려서 이렇게 제끼지 않아서 우리는 사계절을 몰라. 그 다음에 적절하게 태양과 거리, 응? 골디락스 존이라고 그러잖아.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에는 엄청난, 예를 들어 태양풍이 부는데 우리 지구 공부하시는 분, 지구 중심에 철분이, 용융된 철분이 엄청나게 지금 모아져 있는데 거기서 자기장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게 태양풍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아노박테리아가 태초에 수십억 년 전에 물을 분해해가지고 광합성에 가서 산소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우리가 명상을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시아노박테리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태양님 빛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 그게 우리 좌표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사 내려와가지고 인간끼리의 그런 얘기들은 거기에 또 맞게 하는 것이지. 그래, 그거 싹 무시해버리고 인간 속에서만 뭐 인간끼리 얘기, 뭐 우리가 뭐 진리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 도토리 키재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래서 하나 권유해 드릴 것은 항상 자기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들한테 인사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빅뱅님 감사합니다. 별님, 은하수님 감사합니다. 달님 감사합니다. 태양님 감사합니다. 산소를 만들어서 숨쉬게 해준 박테리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뿌리를 찾아서.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러냐면 욕심, 인간들의 욕심이 사라져. 지지고 볶고 희노애락하는 인간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게 돼, 멀리서. 응? 언제 내 고향은 어디 인간 세상이 아니요. 별로 가야 되잖아. 응? 나는 흩어져서 왜 거기서 왔으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가겠노라. 왜? 우리가 지금 그분들의 은혜로 세상을 이렇게 겪고 있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이 그만하고 오라고 하면 빨리 가야지. 그런데 그 생각 안 하고 인간 속에서만 생각하면 안 가고 싶어. 인간들의 본능이 뭐예요? 집착. 따지잖아. 그러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겠어요? 괴로워하죠. 그걸 유구개고라고 그래요. 우리 경계에 나온 소리일 거예요. 구하면은 집착을 하면은 결론은 괴롭다요. 그 여러분들 인간 사회에서 집착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눈만 뜨면 집착하게 만들잖아요. 너도 집착, 나도 집착이야. 그러면 결론은 괴로운 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해님 달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네들 우리한테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요소들을 우리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사라지면은 다시 환원시켜. 그 소위 말해서 근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러면 그보다 좋은 명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 제자 칼 세이건이 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별별 명상보다는 그 멀리서 찍어오는 외로운 창백한 그 지구의 모습. 옛날에 그 보이저호가 몇 년도야? 1906, 지금 한 40년 전에 보이저호를 쌓아 올려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 태양계 밖으로 벗어났는데, 그게 이제 그때 칼 세이건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보이저 1기호를 쌓아 올리면서 계속 이제 그 이 우주 밖을 향해서 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주 밖에 아니라 태양계 밖을 벗어나려고 할 때 칼 세이건이 미국 나사에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저 보이저를 돌려가지고 우리 지구를 한번 찍게 하면 어떻겠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 과학자들이 반대했어. 저 돈이 얼마짜리인데 태양광을 받으면 잘못해서 기계 오작동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막 거절하다가 하도 그러니까 그러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이저하가 마지막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180도 방향을 돌려가지고 우리 지구를 찍은 거야. 그게 이 창백하고 푸른 작은 점이라는 어떤 칼 세이건의 그 책의 그 표지판에 나와. 그 사진이. 보면은 그냥 그 먼지만도 못해 조그맣게 우리 지구가 찍힌 모습이 있어요. 그걸 두고 이 사진 한번 봄으로써 어떤 명상보다 더 효과적이다고 그냥 갈생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구를 보지 말고 그냥 별하고 빅뱅하고 이런 할아버지들 늘 생각하면 된단 말이지. 응? 저는 실제로 매일 자기 전에 또 눈 뜨고 일어나기 전에 늘 그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도 우리가 뭐 여기 뭐야 칠정리 할 때 뭐 부처님 뭐 보살님 막 절하죠. 아 그것도 좋은데 나는 이제 칠정례를 저기 빅뱅 할아버지 그 다음에 달님 별님 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몸을 이루는 그 92가지 원소가 만들어졌어요. 자, 태양이 지금 이 태양은 수소가 지금 그 내부에서 막 융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수소가 융합하면은 두 개가 붙으면 헬륨이 돼요. 그러니까 태양 중심에는 수소가 지금 타고 있고 그 밖에는 헬륨이 지금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수소가 탄 그 열이 밖으로 뻗어 나오려면은 수천 년이 걸려요. 수천 년이 아니라 수천만 년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열이 에너지가 빛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뭐예요? 태양 안에서 수소가 핵융합을 하면서 막
열을 발산하고 빛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돼? 지금도 끝없이 핵융합을 하고 있는 태양님께 고맙다고 합장을 해야 되잖아. 응?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쭉 돌아주니까, 응? 간만에 아침 밀물 썰무도 있고, 어부들은 그걸 보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무슨, 할아버지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뭐,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된 거 다 같아. 된 것 다 같아요. 돼? 그러니까 명상을, 이 잡된 명상 하지 마시고, 이 앉아가지고 마음이 멀고 죽으라고 해봐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40억 년 전부터 쭉 만들어진 마음을 앉아서 무슨 알겠다고 그래요. 이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도 모르잖아요, 지금. 어? 여러분들이 아까 고구마 드셨는데 그놈 입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저기 멀리 먼 할아버지부터 쭉 감사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은 그게 황당한 소리가 아니고 마음이 편안해지, 욕심도 살아요. 왜? 인간사가 안 보이잖아. 인간사가 안 보여, 그때는. 그 다음에 집착이 사라져. 언제든지 오라면 가겠노라는 생각이. 왜? 그건 내 집이니까. 이걸 자꾸 명상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인간사들이 상당히 초월적으로, 초원해져. 그런데, 나 명상센터 가가지고 누구하고 시간 맞춰서 뭐 하니, 뭐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지지고 볶고 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명상이고 뭐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멀리 가지 마시고, 자, 눈에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예.